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격적 대공세를 예상하고 이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군은 공세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쪼개기식, 즉 살라미식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투로 말하면 잽을 날리고 있다는 얘기죠.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러시아군에게는 서방제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는 세 번째 러시아 본토인 벨고로드의 세베키노 검문소를 전차를 앞세워서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가 대항하기 위해 긴급부대를 출동시켰는데요. 이를 격파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빌로호리우카 방면과 돈바스 북부의 쿠피안스크 일대에 교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전체 전황으로 보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다고 하겠습니다. 6월 3일 현재 전황으로는 계속 벨고로드 주의 국경을 공격해 들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오신투 소식통들에 의하면 오스킬강 북쪽에 위치한 우라저고에 기습을 가했다는 소식과 점차 공세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군은 국경 지방의 다수의 중포와 MLRS 등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우크라이나군이 남동쪽으로 전진하면서 전술적으로 요충지들을 기습장악해서 러시아군을 허둥대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중단 없이 키이우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아이리스티 공대공 미사일을 타격했다고 러시아군이 발표했죠. 그렇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는 탐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공세를 앞두고 포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북한이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군 순항미사일 생산량이 한 달 평균 고작 19발에서 20발 정도이고요. 재고 물량은 지금 1156발 정도로 일부 오신트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45mm 탄환을 비롯해서 보병용 소총 탄약이 부족한지 소총 탄약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탄약이 딸리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또한 미사일 엔진 제조에 필요한 기술, 또 그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5월 초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사일 생산량을 2배로 늘려라 이렇게 지시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군수품이 빈약한데 뭘로 생산을 늘립니까? 미사일 고갈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는데 수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영내에 마구 퍼부었지만 정밀 타격에는 한참 벗어났고요. 중요한 지역의 타격 실패는 물론이고 미사일과 탄약에 지나친 소모라는 자충수를 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무릅쓰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키인자를 패트리어트로 격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이미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대공 요격 능력이 우수하다, 그런 뜻이죠. 즉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킨잘 말고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방가르드까지 동원해서 타격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방공망 파괴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와 전문가의 유출도 그 하나지만 서방의 방공 시스템이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대공미사일 S-300을 막는 데 필요한 정밀 타격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한데 타우러스 미사일을 독일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격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최근 푸틴은 종교회를 찾아 종교회 사제의 위로를 받고 러시아군 사기 진작을 위해 성화를 최전선 부대에 보냈다고 합니다. 푸틴은 물론 전선의 러시아군이 심지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불리할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일종의 부적처럼 미신으로 여기고 여기에 의존하는 심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구 때문에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어나갔나요? 당장이라도 전쟁을 중단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종교는 살상을 금하고 있잖아요. 바흐무트를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병력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에서 전투를 주도했던 용병 와그너 그룹은 철수했습니다. 대신 6월 2일자로 람잔 카디로프 체첸 부대로 교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푸틴에게 충성하는 사병이나 마찬가지죠. 푸틴의 신뢰받는 두 충견입니다. 이들이 이끄는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군 대신 격렬한 전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흐무트에서 전공을 세운 프리고진의 존재감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푸틴과 러시아 군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푸틴을 멍청한 노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구테타설까지 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푸틴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불안 요소가 겹쳐서 심각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상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종전협상과 관련해서 성사될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 주장의 편에 서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즈음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침략자이며 우크라이나는 주권 수호자이다. 두 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힘의 논리를 내세워 약소국을 침공하고 국제적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이것을 그냥 못 본 척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확고한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잠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4,277km나 되는 그 넓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국경을 수비하는 문제, 더구나 앞으로 잦아질 것으로 예견되는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의 침입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복해야 할 영토가 많다면 러시아는 지켜야 할 국경이 더 많아진 것이죠. 서방 파트너 국가들이 만류하지만 서방제 무기만 사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국경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당한 전방위적 민간시설에 대한 야만적 파괴 행위를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터부를 지킬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것을 러시아가 모를 리 없죠. 그런데 당장 러시아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그동안 전략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바흐무트 점령이라는 명분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 소득 없이 대규모 살상과 희생만 남았고 이제 보니 군사면에 막대한 전쟁 자산이 소진되어 버린 결과가 된 것이죠. 러시아가 지금 바흐무트를 점령했다고 한들 폐허가 다 되어버린 도시를 점령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걸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죄수 부대까지 동원하고 대놓고 용병을 모집할 정도로 심각한 병력 부족과 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전술이 없는 한 이번 대공세에 승산이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독전대를 동원하지 않고는 러시아군은 전투에 몸을 사릴 게 뻔합니다. 큰소리 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푸틴의 대실수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계산착오에 있습니다. 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 2009년 체첸 전쟁,
2014년 크림반도 전격 점령, 모두 탱크를 앞세워 탱크로 밀어붙여서 굴복시킨 푸틴의 힘의 논리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는 푸틴이 자신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할 줄 상상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까? 푸틴의 계산착오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푸틴 전쟁, 러시아는 마지막 남은 무기인 핵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은 1차로 러시아 재벌 그룹인 올리가르히가 반대하고 있지요. 핵을 쓰는 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푸틴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